오늘은 많은 분들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계시는 나라미, 즉 정부 양곡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저렴하게 혹은 무상으로 지원되는 귀한 나라미를 잘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갑자기 신청이 거절되거나 지원이 중단되어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라미는 단순히 쌀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식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그렇기에 나라미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라미 신청이 왜 거절되는지,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의 지원이 왜 중단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나라미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라미 혜택을 온전히 누리시고 혹시 모를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도록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라미 혜택의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나라미가 정확히 어떤 분들을 위해 지원되는 혜택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나라미는 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를 받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양곡을 공급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식생활을 돕기 위한 아주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나라미 신청이 때로는 거절되거나 이미 받고 계시던 분들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나라미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신청이 거절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는 단순히 매달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재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합산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매월 나라미를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장에 있던 소액의 목돈이 은행 예금의 이자율 인상으로 예상보다 더 많은 이자 소득을 발생시켰거나 혹은 몇 년간 잊고 지내던 소규모 땅이 재개발 호재로 갑자기 가치가 상승하여 재산 평가액이 크게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복권 당첨금이나 보험해지 환급금 같은 일시적인 소득도 모두 소득 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이러한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언뜻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전체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미쳐 자격 유지 기준을 초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사적 이전 소득입니다. 자녀나 친지로부터 받은 용돈 혹은 정기적으로 송금되는 생활비 등도 소득 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간병비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씩 정기적으로 통장으로 입금해주거나 손주가 생일 선물이라며 100만 원짜리 상품권을 보내준 경우도 모두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비정기적이든 정기적이든 통장으로 오고 가는 모든 금전 흐름은 정부 시스템을 통해 파악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소득과 재산의 변동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연동되어 파악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산된 소득 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공적급여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상실되면서 나라미 지원도 함께 중단되는 것입니다. 만약 잠깐의 일로 일용직 소득이 발생했거나 명절에 자녀들이 보내준 용돈 때문에 자격이 중단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소액의 비정기적 소득이라도 반드시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녀나 친지에게 받은 사적인 지원 금액이
여러분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득이나 재산 외에 다른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입니다. 나라미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자격을 유지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나뉩니다. 이러한 복지급여들은 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급여의 자격이 상실되면 연계된 다른 혜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할머니는 지병이 있어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되어 오셨고 덕분에 나라미도 꾸준히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강이 기적적으로 호전되어 더 이상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 경우 박할머니의 다른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없더라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나라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나라미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 김 씨 부부는 그동안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받으며 나라미 혜택도 함께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살고 있던 주택이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시에서 제공하는 임시 거처로 이사하게 되었고 이 임시 거처의 임대료나 면적 기준이 기존 주거급여 지급 기준과 달라지면서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통해 특정 혜택을 받고 계시다가 장애 등급 재판정에서 등급이 하락하거나 등급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복지 대상자 자격을 잃게 되면 그에 따른 부가적인 혜택인 나라미 또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된 복지급여 자격이 변동되면 나라미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나라미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복지 서비스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복지 혜택이라도 변경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면 나라미 지원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제때 통보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모든 정부 복지 혜택은 정기적으로 자격 심사를 거치며 수급자의 소득, 재산, 가구원 등 주요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이를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주소지 변경입니다. 만약 다른 동이나 다른 시, 군, 구로 이사를 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전산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져 나라미 배송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나라미를 배송하는 체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지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가구원 수에 변동이 생겼는데 알리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독립했던 자녀가 다시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다면 그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가구 소득에 합산되어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함께 살던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거나 돌아가셔서 가구원이 줄어들어도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해 고인 명의의 급여가 계속 지급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정보 불일치로 인해 나라미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이미 받으셨던 양곡 대금을 다시 돌려주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단순히 원금 환수에 그치지 않고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솔직하고 빠르게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통장 거래 내역이나 주민등록 정보 등은 정부 시스템에서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는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복지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드문 경우지만 간혹 수급자 본인이 나라미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니, 나라미를 왜 거부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부 수급자분들 사이에서는 나라미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밥을 지었을 때 쌀의 질감이나 맛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아 벌레가 생기는 등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간혹 차라리 안 받겠다고 하시며 지원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특정 공급처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양곡 품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급자분들이 단순히 저렴한 쌀이 아니라 양질의 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품질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사례처럼 본인보다 더 필요한 이웃에게 나라미를 양보하는 훈훈한 사례도 있지만 품질 불만으로 인한 거부 사례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품질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무작정 거부하기보다는 주민센터나 지역사회복지관 등 관련 기관의 구체적인 불편사항을 말씀하시어 개선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민원 창구가 열려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부 시니어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더 돌아가야 한다는 미안함이나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아도 되는가 하는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수급을 거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여러분의 삶의 안정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복지제도이니 부디 마음 편히 혜택을 누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번째, 전산상의 오류나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수급자 본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나라미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거절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 필요한 필수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혹은 담당 공무원의 전산 입력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여 자격 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제출 서류가 빠졌거나 소득 관련 서류의 내용이 시스템에 잘못 입력된 경우입니다. 또는 서류는 다 제출했으나 담당 공무원의 단순한 착오로 전산 입력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관할 주민센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고 누락된 서류를 보완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정정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사본을 보관하시고 접수 확인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나라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온라인 복지 포털이나 유선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나라미 지원이 거절되거나 중단되었다면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이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 구제를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6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문제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지원 규모가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입니다. 나라미 지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복지사업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미 사업은 국가 예산을 기반으로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 규모를 늘리거나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거나 혹은 정책 우선순위가 변경되어 나라미 관련 예산이 축소되면 지원 규모가 줄어들거나 일부 계층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자체에서 고령 가구에 대한 나라미 추가 지원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하거나 혹은 타 복지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기로 하는 등의 정책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국가 단위의 정책 변경만큼 빈번하지는 않지만 지역별로 복지 혜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해당 지자체에서 미리 공지하는 경우가 많으니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복지 관련 소식, 특히 복지 담당 부서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지역신문, 그리고 동네 게시판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또한 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7번째, 과거에 부정수급 이력이 있거나 복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만약 과거에 기초생활수급이나 다른 복지급여와 관련하여 부정수급 이력이 있으시거나 복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기록이 있으시다면 이는 신규 신청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정당한 수급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부정수급으로 인해 급여를 환수당하셨거나 형사처벌을 받으셨던 분들은 신규 신청이나 재신청 시 더욱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기간 동안 복지 혜택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수급의 정도나 반복성에 따라 1년에서 5년 이상 복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특정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법률적 사안이므로 해당 이력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현재 상황과 재신청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지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기준 외에 세부적인 사안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소득인 복권 당첨금, 비정기적 금융소득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인 논밭, 상가의 소유 여부 혹은 거주 지역에 따른 재산 기준의 차이 또는 가구 유형 변경 단독 가구에서 부부 가구로 변경 등에 따른 기준 변화 등도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미쳐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는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미리 판단하시기보다는 의문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오늘은 나람이 신청이 거절되거나 중단되는 주요 이유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기타 자격 요건 상실, 정보 신고 불이행, 드물게는 수급자 본인의 거부, 행정적 오류, 지자체 정책 변경, 그리고 과거 부정수급 이력까지 총 7가지 주요 이유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된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으며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웹사이트 그리고 가까운 주민센터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열려 있는 곳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혜택을 당당하게 누리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또 다른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긍정적인 참여와 소통을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채널명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유익한 복지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나람이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